이상하게 술을 평소보다 많이 퍼마셨는데도 안 취하네. 나는 올해 33살 유부남이고 막 돌된 아들 하나 데리고 산다. 하소연이라고 해야 하나 푸념하고 싶어서 글 써본다. 오늘 전 여친 기일이라 납골당 갔다 와서 술 한잔 했다. 나는 전 여친 국민학교 2학년 때 반 친구로 처음 만나서 여차저차 친구하다 중1 때 내가 고백해서 사귀게 됐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뽀얀 피부에 똘망한 눈, 나긋나긋한 말투까지 천상 여자였다. 친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냥 평범하게 생겼다고 하더군. 내 눈에는 정말 김태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뻤다. 성격은 바보 같았다. 멍청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순둥이였다. 그리고 걔는 쌍둥이다. 걔네 집에 처음 놀러왔을 때 여친이 2명이라 깜짝 놀랐다. 성격도 똑같아서 진짜 복제인간 같았다. 걔네 부모님이랑도 친해서 걔네 부모님이 나보고 맨날 사위사위 하면서 장난치시고 그랬다. 정말 딸만 있는 집안이라 그런지 아들처럼 챙겨주셨다. 그리고 내가 성격이 다혈질인데 화나면 물불 안 가린다. 그래서 참 싸우기도 많이 싸웠다. 싸웠다기보다 일방적으로 내가 화내고 여친은 듣고 사과하고 울고 그랬다. 맨날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다. 내가 명백히 잘못했음에도 여친은 언제나 사과만 했다. 그 당시에는 그 모습이 너무 바보 같아 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순둥이 같다.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화도 낼 줄 모르고 길 가다 구걸하는 사람 있으면 버스비 털어주고 자긴 걸어가고 내가 화내면 삐질삐질 울고 눈물 그렁그렁 맺혀서 나 쳐다보면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금세 화가 풀리기도 하고 작은 선물에도 너무 감사해하고 나를 너무 좋아해줬다. 나 군대 간다니까 만날 때마다 삐질삐질 울더라. 그러다 한 번은 콧물이 쭉 흐르는데 그 모습마저 귀엽더라. 2002년 군대에서 내가 그때 파병을 가 있었는데 파병 복귀 대충 한 달 남은 때였는데 그 당시 부대 내 간이전화기라고 해야 하나? 2당 시간 제한 걸려있는 공중전화 비슷한 전화기가 있었다. 그 전화로 여자친구랑 통화하고 있었는데 파병 복귀하면 어디 놀러가자, 뭐 먹자, 결혼하자 등등. 그때도 평소와 같이 통화 중인데 뭔가 이상하더라. 뭔가 치킨을 먹고 있지만 소고기를 먹는 기분이랄까? 진짜 오묘한 기분이었다. 유독 어느 순간부터 여친이 깜빡깜빡하고 평소와는 조금 다른 말투까지 여간 이상한 게 아니었다. 난 계속 걱정이 돼서 요즘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물어봐도 아니라고 생글생글 웃기만 했다. 그러다 저녁 날짜가 다가올 때쯤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전역하는 날 여친이 부대 앞으로 마중 나오기로 약속한 얘기를 꺼냈다. 그러자 여친은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한 번쯤 의심을 해볼 만한데도 그냥 그 당시에는 기분만 나빴다. 나로서는 너무 기대했던 터라 언쟁 아닌 언쟁을 벌였다. 그러니 여친은 그냥 자기 집으로 오랜다. 난 속으로 뭔가 이벤트가 있을 거라고 괜한 기대를 했다. 그리고 저녁날 칼 잡은 전투복과 저녁모를 머시랍시고 차려입고 여친 집으로 향했다. 나름 서프라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저녁날 전화 없이 찾아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병구 같다. 뻔히 저녁날 아는데 어깨 힘빡 주고 초인종 누르니 여친이 문 열어줬다. 진짜 보자마자 너무 설레서 껴안으려는데 뭔가 이상했다. 팔 깔고자면 저려서 남의 팔처럼 느껴지는 것 마냥 분명 내 여친이지만 여친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껴안으려고 팔 벌린 상태로 한 5초 벙쪄 있으니 걔네 어머니가 나오시더라. 날 보시더니 깜짝 놀라며 안아주는데 갑자기 펑펑 우셨다. 아, 이건 기쁨의 눈물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쯤 여친이 미안하다고 했다. 대충 상황 수습하고 거실에 앉아서 얘기를 듣는데 진짜 기가 차더라. 내가 수영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 저변까지 마스터하고 일주일에 3일 이상은 꼭 수영장 갔는데 내 여친은 수영을 못해서 같이 가지를 못했다. 내가 우스갯소리로 나 저녁 전까지 자유형 마스터하라고 했는데 진짜로 수영장 다녔더라고. 어머니 말로는 자유형이랑 배영 정도는 곧잘 했다던데. 무튼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친이 매주 수요일마다 강의가 늦게 끝나는데 그날은 수영 마치고 돌아오면 10시라더라. 그날도 수영장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앞뒤 자르고 팩트만 말하자면 전과자한테 강제로 당했다더라.
무슨 빌라 주차장에서 그랬다는데 여친이 너무 저항을 하던 나머지 진정시킨다고 많이 때렸나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넘어져 있는데 얼굴을 수차례 밟았단다. 그리고 기절하니까 강제로 한 거지. 범인 새끼가 멍청한 건지 뭔지 아무리 밤이라도 빌라촌 주차장에서 젊은 여자 비명소리 나니까 주민이 신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대. 119 왔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부검 결과 폭행으로 인한 경추골절이 사인이었다. 여친은 맞을 때 이미 죽은 거지. 그 얘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안 슬프더라. 실감이 안 난다 해야 하나? 난 분명 저녁 전날까지 통화하고 다 했는데 알고 보니 여친 어머님이 내가 이 사실 알면 타령하거나 사고칠 거라고, 군생활 힘든데 더 힘들 거라고 쌍둥이 언니 시켜서 여친 행세했던 거더라. 그 얘기 듣는데 눈물이 흐르더라. 내가 울고 있는 줄도 몰랐다. 그때도 슬픈 감정은 안 들고 뭐랄까 내가 딴 세상 와 있는 느낌이었다. 그대로 한참을 울었던 것 같다. 곧 49제니까 오란다. 약속 잡고 그냥 집 나왔다. 뭘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상황이 믿기지도 않고 근데 눈물은 계속 흐르고 다 장난 같고 거짓말 같고 꿈꾸는 것 같았다. 도무지 안 믿겨서 다시 집에 찾아갔다. 어머님이 나 안고 오열하시는데 그제서야 실감이 났다. 정말 꺼이꺼이 울었다. 울다 눈물이 안 나오는데도 입은 울더라. 그러다 갑자기 눈앞이 깜깜한 느낌이 들고 깨보니 병원이었다. 울다 기절했다네. 깨어나는 순간 나는 꿈이었구나 생각 들었는데 옆에 여친 어머님 오신 거 보고 또다시 눈물이 나더라. 우리 부모님 오셔서 한바탕 푸닥거리 했다. 우리 어머니 엄청 우셨는데 알고 보니 내 여친 때문에 우신 거더라. 그렇게 병구처럼 울기만 하다 49제 치르고 낙골당에 안치했다. 가해자는 재범이라 형량이 엄청 길게 나왔다더라. 그때 나이가 40 후반이었는데 사실상 종신형이라고 형사가 그랬다더라고. 그때 형사 멱살 잡고 안 죽이고 뭐하냐고 행패도 부렸다. 너무 억울하지 않아? 내 여친은 고통받다 죽었는데 그 새끼는 등 따시게 교도소에서 발 뻗고 자고 있다니. 그때부터 매일 술을 안 먹으면 잠도 안 오고 폐인 생활을 했다. 살은 계속 빠지고 몸은 앙상해지고. 우리 부모님이 너무 걱정되셨는지 여친 부모님한테 연락했더라고. 어느 날 여친 부모님 찾아오시더니 우리 딸 그만 놔주라고. 죽은 애는 죽은 애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빌다시피 하더라. 우리 딸이 지금 네 모습 보면 좋아하겠냐고 하시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 그 후로 완벽히는 아니지만 잊으려고 노력 많이 했다. 근데 슬픈 건 어쩔 수 없더라. 걷다가 울고 밥 먹다 울고 자다 깨서 울고 했지만 노력했다. 그래도 도저히 안 될 때는 쌍둥이 언니를 만났다. 별건 없었다.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여친 얘기하고 자꾸 그 언니에게서 여친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정말 여친이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복잡했다. 그때부터 집착하기 시작했고 여친의 빈자리를 그 언니로 메꿔나갔고 여친의 모습을 강요했다.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냥 커플 같았다. 스스로 그 언니가 여친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다 내가 미쳐서 만나자고 했다. 사귀자고. 언니는 불편해하며 정신 차리라고 했지만 난 막무가내로 밀어붙였고 반강제적으로 만나게 됐다. 정신 나간 놈처럼 전 여친의 모습을 강요했다.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순히 응해주더라. 그렇게 사랑 아닌 사랑으로 만나다 내가 이건 아니다 싶더라. 언니에게도 미안하고 여친에게도 미안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폐인이 되어 있었다. 그날도 커플 아닌 커플처럼 데이트하고 술 한잔했다. 술도 들어왔겠다. 내 속마음 다 털어놨다. 그동안 미안했다. 지은이 보내주겠다. 그동안 고마웠다. 미안하다. 그 언니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하더라. 나랑 만나자. 이유를 물었다. 이유는 없어. 네가 좋아. 나는 너에게 지은이의 모습을 강요하고 널 지은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좋아? 응, 좋아. 그러면서 자기도 처음엔 불편했지만 동생과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동정심에 받아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정이 사랑으로 바뀌었다더라.
자기는 끝까지 이러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좋은 걸 어쩌냐더라. 참 기분이 묘했다. 이어서 얘기하길 얼마 전에 동생이 꿈에 나왔다더라. 동생이 울면서 나 좀 잘 부탁한다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솔직히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친은 죽어서도 착해 빠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나는 계속 지은이의 모습을 찾을 건데 괜찮냐고 물어보니 시간이 해결해 줄 거란다. 그러면서 삐질삐질 우는데 꼭 여친 같더라. 그렇게 우리는 만나고 여친 부모님께도 알렸다. 부모님도 적잖이 당황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꿈에 지은이가 나와서 언니가 나 대신 잘해줄 거라고 했다더라. 망치로 머리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솔직히 난 귀신, 사후세계 이런 거 안 믿는데 참 묘하더라. 내 꿈에는 한 번도 안 나오더니.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년 전에 결혼했다. 우리 부모님도 처음엔 반대 아닌 반대를 하시긴 했는데 이틀 만에 허락하셨다. 이제는 지은이는 잊혀졌다. 아니 가슴에 묻었다. 이제는 더 이상 와이프에게 지은이의 모습을 강요하지 않고 그냥 와이프 자체로 좋다. 가끔 기일 같은 날에 생각나면 미치도록 보고 싶고 그립다. 가끔 동시에 두 여자를 사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피식하긴 한다. 전 여친에게 못해준 거, 미안한 거 다 와이프에게 해주고 있다. 지금은 지은이는 나에게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요상한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요즘 댓글들이 시원찮으신데 한마디 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이제 내 목소리가 질릴 때도 됐지? 다 같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음이 안 맞잖아. 따라라라라라라라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